3일 오후 기준 경남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3명 추가돼 도내 누적 확진자는 133명으로 늘었습니다. 꼴찌나 다름없던 김해고 야구부가 황금사자기 고교야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여름철이면 반복되는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를 막기 위해 지자체가 사전 대비에 나섰습니다. 오피스텔 세입자 100여 명의 전세 보증금을 빼돌리고 해외로 도주했다 붙잡힌 공인중개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납입니다. 3일 오후 기준 경남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3명 추가됐습니다. 경남도는 김해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2명과 통영에 거주하는 인도네시아 국적 30대 남성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해 확진자 2명은 직장 동료 사이로 멕시코에서 체류하다 지난 2일 입국했으며 인도네시아에서 입국한 외국인 남성도 자가격리 중 3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 모두 현재 마산의료원으로 이송돼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입국한 이후 별도 동성과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로써 도내 누적 확진자는 133명으로 125명이 완치 퇴원했고 8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 22일입니다.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요. 꼴찌나 다름없던 김해고 야구부가 황금사자기 고교야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이 우승 근처에도 가보지 못했던 팀의 역전승, 그 비결에는 박무승 감독과 선수들의 끈끈한 팀워크가 있었습니다. 장보영 기자가 그 영광의 주인공들 만나봤습니다. 올해 황금사자기 결승 현장입니다. 9회 초 강릉고에 3대1로 뒤지고 있던 김해고. 몸에 맞는 공과 볼넷 밀어내기로 극적인 역전에 성공한 후 마지막 공격을 잘 막아내면서 황금사자기 우승의 깃발을 거머쥡니다. 역전승을 이끈 주역인 승리 투수 김준수 선수는 결승전을 떠올리면 짜릿하기만 합니다. 얼떨떨하고 이게 우승이 맞나 싶었는데 이제 애들이 안기고 막 환호를 하니까 포기하지 않으면 진짜 역전도 할 수 있고 결승도 갈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전국대회 준우승만 4번 하며 유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던 강릉고를 제치고 고교야구 1인자에 등극한 김해고는 승리보다 패배가 익숙한 팀이었습니다. 2003년 창단 이후 선수 수급에도 어려움이 커 2007년에는 선수 9명만으로 대회에 나갈 정도였습니다. 이듬해에는 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김해시의 예산 지원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년 전 박무승 감독이 부임하면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면담을 했었을 때 좀 희망이 없는 항상 그런 느낌? 기술보다는 일단 선수들을 할 수 있다는 그 동기부여가 중요했기 때문에 서로 조금 대화의 시간을 가졌던 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바뀌면서 협회장기 때 이제 8강을 들게 됐죠. 그게 딱 2달 만에 일궈낸 성적이죠. 박 감독은 기존의 훈련 방식을 싹 바꿨습니다. 야구의 기본이 되는 심폐지구력 향상을 위해 기초 체력 강화에 집중했고 엄했던 훈련 분위기를 부드럽게 조절하며 선수들과 소통했습니다. 마음으로 지도를 한다면 정말 그 선수들이 장애인 친구들이 다가오더라고요. 정말 믿음과 내 마음으로 진실로 이야기를 한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터닝 포인트가 한 번 있었어요. 이기는 야구를 배워와서 여기서 접목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게 좋은 결과가 난 것 같습니다. 감독의 팀 운영 전략에 더해 선수 개인의 기량이 모이지 않았다면 황금사자기 우승은 없었을 겁니다.
팀의 주축인 투수 김유성 선수. NC 1차 지명이 유력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구속이 빠른 선수는 아니었지만 지치지 않는 열정과 꾸준함으로 지금은 최대 구속 149km의 강속구를 던지는 투수로 거듭났습니다. 1학년 때부터 코치님께서 잡아놓고 많이 시켜주셔가지고 그때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한국을 대표 딱 투수하면 김유성 생각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안정적인 수비를 이끈 포수 정종혁 선수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어떤 공을 던지더라도 잡아내겠다는 자신감 하나로 승리를 이끈 숨은 주역입니다. 시합 안에서 선수들만의 이제 감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바운드 공이 있으면 몸으로 잘 막아주고 도루를 하면 다 잡아준다는 생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좋은 팀워크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한 게 제가 역전을 하면서 이제 우승까지 할 수 있는. 결승전에서 첫 타점을 뽑으며 승리의 기반을 마련한 유격수 서준규 선수. 3학년 선배들을 본받아 내년 역시 황금사자기 우승을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수비에서만큼은 공 오면 절대 안 놓친다고 생각하고 좀 두려울 수 있게 김혜고 만나면 이런 소리 나올 수 있게 2021년도에도 황금사자기 우승할 수 있도록 화이팅 하겠습니다. 드라마 같은 역전승으로 기회를 들썩이게 만들었던 김혜고 야구부. 17년 만의 짜릿한 승리 이후 앞으로의 활약이 더욱 기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해마다 여름철이면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합니다. 특히 폭우가 쏟아졌다 하면 물에 잠기는 상습 침수 지역이나 산사태를 경험한 지역 주민들은 걱정이 큰데요. 사전 대비는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표영민 기자입니다. 자동차가 다녀야 할 도로가 마치 강처럼 변했습니다.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차량들은 거북 운행을 합니다. 경남 창원시의 한 해안도로는 집중호우나 태풍 때마다 이런 물난리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차가 다이아가 전부 다 침수되고 정도 됐어. 차대랑 차가 떨 정도로 소형차 전부 대놨거든. 다이아 전부 다 침수 다 됐어. 상습 침수 지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지자체가 나섰습니다. 지난달 말 100mm 가까운 많은 비가 내렸지만 최근 배수 펌프장 2곳이 생겨나면서 별다른 피해 없이 넘어갔습니다. 배수 펌프장은 시간당 80mm의 물폭탄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인근 주민 9천여 명은 침수 걱정을 덜었습니다. 창원 도계동의 한 도로입니다. 얼마 전 내린 폭우로 도로 사면이 유실돼 산에서 흘러내린 토사를 지우는 복구 작업을 마쳤습니다. 이처럼 산사태 위험이 있는 지역은 2019년 기준 전국적으로 2만 6천여 곳에 달합니다. 다음 주 초 장맛비가 예보되면서 지자체도 취약 지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양수기 모의 훈련을 6월 중순에 전 양수기를 동원해가지고 소방서하고 합동 훈련을 실시하였고 사방댐 설치를 지금 9군데 저희들이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산사태 방지를 위하여. 특히 짧은 시간에 많은 비를 퍼붓는 집중호우가 예고된 만큼 피해 예방을 위한 촘촘한 대비가 요구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 전 진주에 들렀던 파주 16번 확진자, 다행히 접촉자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확진자가 고속버스 터미널에 있다 구급차를 타고 파주로 이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밀접 접촉자의 이송 기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진욱 기자입니다. 경기도 파주에 사는 A씨는 지난달 29일 지인의 차를 타고 업무차 진주에 방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장 전 은평구 53번 확진자와 만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다는 소식을 들은 A씨. 진주시 보건소로부터 잠시 숙소에 대기하란 말을 듣고 그 사이 은평구와 파주시 보건소에서 진주시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방역수칙을 지켜 복귀하란 소식을 들었습니다. A씨는 고심 끝에 고속버스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사실을 접한 진주시 보건소는 버스 발권까지 마친 A씨를 구급차에 태워 파주시 보건소로 이송했습니다.
그렇다면 밀접 접촉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되는 걸까?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귀가 조치할 때까지 대중교통을 타도 문제는 없습니다. 감염병 예방 수칙에 접촉자 이동에 대한 지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동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법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법이나 지침이 모든 상황들을 다 고려해서 넣기는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는 그 상황에 맞춰서 가장 감염병이 유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잘 지켜주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A씨는 자가격리를 위해 파주로 가야 했는데 본인의 차량도 없고 진주와 파주 간 차로만 4시간 30분 정도 걸리다 보니 택시를 타기도 힘듭니다. 그렇다고 그 먼 거리를 구급차로 이송하는 것도 의무 규정이 없어 애매합니다. 결국 당사자가 방역수칙을 지켜 버스를 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때문에 2차 감염을 우려한 진주시 보건소가 구급차를 보낸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파주 16번 확진자의 접촉자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해프닝으로 끝난 가운데 밀접 접촉자의 이동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SCS 조진욱입니다. 오피스텔 세입자 100여 명의 전세 보증금을 빼돌리고 해외로 도주했다 붙잡힌 공인중개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 1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공인중개사 김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150명이 넘고 피해액도 수십억 원에 달하는 만큼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창원 상남동에서 공인중개사를 운영하며 공범과 함께 이중계약서로 전세 세입자들을 속여 72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여성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34살 A씨는 지난 2일 새벽 2시쯤 양산의 한 모텔에서 28살 B씨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올해 초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됐고 최근까지 서너 차례 만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거제 시민사회단체가 거제 시월드 폐쇄와 돌고래 체험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거제 시민단체 연대협의회와 동물자유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3일 거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 학대를 일삼는 거제 시월드를 당장 폐쇄하고 돌고래를 방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거제시에 거제 시월드의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해 행정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에 돌고래 타고 놀기 등 거제 시월드의 동물 체험을 멈추게 해달라는 글이 올라와 4만 명 이상이 동의했지만 거제 시월드 측은 체험 프로그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제8대 밀양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놓고 밀양시의회에서도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의장과 부의장 선거 결과 밀양시의회 의장은 11표를 얻은 미래통합당 황거련 의원이, 부의장은 7표를 얻은 통합당 엄수면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민주당 의원 4명은 이 결과에 대해 너무한 것 아니냐고 발언을 하며 퇴장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밀양시의회가 통합당 8석, 민주당 5석으로 꾸려진 만큼 통합당과 협의 당시 부의장과 총무위원장 2석을 달라고 요청했고 전반기 원구성 당시 통합당에서 후반기에는 2석을 주겠다고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밀양시의회는 전반기 의장 선거에서도 민주당의 의회 운영위원장 한석만 배정된 것을 두고 여야 간 갈등이 빚어진 바 있습니다. 통영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제59회 통영 한산대첩축제를 취소합니다. 다만 한산대첩 승전일인 8월 14일 충렬사 사당에서 축제를 취소, 고하는 고유제는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번 축제 취소는 지난 1979년 계엄령으로 인한 축제 취소 이후 두 번째입니다. 통영시는 한산대첩축제를 비롯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취소된 각종 행사축제 등의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난달 경남 지역 소비자 물가의 하락세가 멈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6월 경남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지수는 104.14로 지난해 같은 달과 동일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월별 소비자 물가지수 추이를 보면 지난 3월 104.74, 4월 104.27, 5월 104.00 등 3개월 연속 전월 대비 하락하다 6월은 104.14로 전월 대비 0.1% 상승했습니다. 이는 국제유가와 농축수산물 가격이 상승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경남도가 3일 2020년 경남 스타기업을 선정했습니다. 스타기업 육성 사업은 지역 중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선정된 기업은 건영테크와 경한코리와 남경테크원, 넥스트원, 델릭스 등 모두 15개 기업입니다. 이들 업체는 기업별 성장 전략 수립 등에 대해 최대 3천만 원, 중소벤처기업부 연구개발 공모 사업에 참여해 연 2억 원 한도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도는 오는 2022년까지 모두 75개의 스타기업을 지정해 육성할 방침입니다. 김해시에서 산하 공공기관 직원 공채를 시작합니다. 채용 예정 인원은 총 29명으로 김해시 도시개발공사 9명, 김해시 복지재단 9명, 김해문화재단 7명,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4명입니다. 김해문화재단은 일반 행정 기술직을, 김해시 도시개발공사는 토목과 기계, 전기, 수질 전문 직군을 공개 모집합니다. 김해시 복지재단은 사회복지, 행정 등 일반직과 시설 공무직을,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도 행정 일반직과 전기 분야 기술직 채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서 접수는 오는 13일부터 일주일 동안 진행되며 필기시험과 인적성 검사를 거쳐 8월 말 채용 결과가 발표됩니다. 밀양시가 2020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 국토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국토대전은 우리나라 경관을 아름답게 가꾼 작품을 평가하는 대회입니다. 밀양시는 내일동 관아 주변 공공 디자인 개선을 위해 주변을 달빛 쌈지공원으로 만들어 생활 밀착형 공공 디자인 부문에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창원시와 LG스포츠가 3일 창원시청에서 프로농구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창원시는 프로농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경기장과 훈련장을 제공하고 구단은 관중 확보와 건전한 스포츠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LG 세이커스 농구단은 지난 2018년 KBL의 연고지 정착 권고에 따라 이르면 9월부터 창원체육관 보조 경기장에서 훈련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함안군이 경남도의 2020년 산불 방지 대책 평가에서 도내 1위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함안군은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평가에서 산불 발생 건수와 예방 홍보 실적, 산불 관련 예산 증감률 등 9개 평가 지표 모두 높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날씨입니다. 토요일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19도, 낮 최고 기온 27도로 예상됩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당분간 비 소식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비 예보 있습니다. 해상입니다. 바다의 물결 0.5에서 최고 2.0m로 일겠고 남해 동부 먼바다는 오전 중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모처럼 비 소식 없이 외출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다만 자외선이 강하니 차단할 수 있는 대비가 필요하겠고 식중독 지수도 높은 만큼 오래된 음식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오늘 뉴스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